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여름 휴가 풍속도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죠. 일단 공직사회의 여름 휴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6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좀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넓혀졌는데요. 예. 보통 여름 휴가하면 그 민간인들이 여론조사 보면 7, 8월이 가장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 그저 7말 8초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그 코로나19 방역 활동 때문에 필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좀 폭넓게 예. 이렇게 좀 휴가를 줬는데 그 공무원들이 좀 밀집해서 가지 않도록 네.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직사회의 여름 휴가 풍속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 예년에 9주간이라면 이번에는 그 12주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넓혀졌다는 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그렇습니다. 넓혔군요. 그것도 이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또 재유행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일시에 휴가를 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한 또 좀 넓혔고요. 네. 기간을 네. 하계 휴가 이제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최대 휴가 사용 인원을 이제 직장마다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주단 휴게 사용률은 총 현 인원의 이거 8 내지 11% 네. 설정해서 분산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희망하면 하계 휴가도 이렇게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이렇게 좀 몰빵해서 갔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나눠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휴가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말 8초 7월 말이나 그렇습니다. 8월 초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떠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코로나19도 대처를 해야 되고 너무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막아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대전하고 광주 이런 지역에서 지금 다시 그 확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방역 대책과 정부에서 이제 내놓는 대책이 휴가도 어차피 지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휴가를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근데 그런 재충전을 만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휴가 기간 넓게 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제 가지 못하도록 밀집도를 낮추는 네. 이런 전략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기존에는 9주 기간 안에 9주 안에 휴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12주 안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휴가를 가면 된다고 하는 부분, 한 직장 내에서 15%를 넘지 않게 가야 된다는 부분, 또 7말 8초 이 부분에 집중하지 말라는 부분,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용을 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혹은 어떤 기관이 먼저 적용이 되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업장 공공기관은 다 해당이 되고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민간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아마 정부 지침에 거의 준해서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좀 나눠서 먹어라, 분산해라, 2부제, 3부제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부제는 11시 반부터 또 그 12시 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예. 앞으로는 11시 반, 12시 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3부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요. 또 식사도 이렇게 이제 한쪽 면을 이렇게 예. 바라보고 밥을 먹도록 예. 마주보면 좀 빈말 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운영한다. 문제는 지금 해수욕장 같은 데입니다. 해수욕장 어제 충남 주말에 대천 해수욕장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들어온 걸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많고요. 그 더운데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충북 지역에는 해수욕장이 없지만은 네. 충남이나 이런 해수욕장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사전에 이제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 통과된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 손목에다가 안심 밴드나 이렇게 그 손목 그 밴드를 차게 해서 이제 구별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기까지 하는데 사실상 해수욕장은 입구가 확 터져 있고 그렇죠. 그 통제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지난한 그런 일들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방역 요원들이나 너무 지쳐 있어요. 피로도가 높고. 그러니까요. 이걸 막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점심 관련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도 뭐 공기업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2, 3부제 네. 모든 기업이나 기관에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데 이제 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상당히 지키는 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장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 이제 폐쇄 조치도 나오고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가동을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 있죠. 당일 생산량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네. 또 이제 만약에 또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또 뭐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 걸리는 게 운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거 위에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알겠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뉴데일리 충청본부 김정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월 7일 화요일 전해드린 뉴스박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